최근에 타 지역에 전세 계약을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 전세 계약이 있어서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새로운 그쪽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따끈따끈한 신혼부부가 새로 들어오는 기로 예정이 돼 있었고, 그 전에 원래 여기 사셨던 분이 있습니다. 2년 사시고 플러스 2년 계약갱신 쓰셔서 4년을 총 사셨던 그분도 4년 전에 그 당시에 갓 결혼했던 따끈따끈한 신혼부부였습니다. 이분들 그 전에 사셨던 분은 LH 전세라고 아시죠? 신혼부부 그쪽 제도를 통해서 정말 이자가 싸더라고요. 2%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 계약하고 2년 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 하셔서 5%만 상환하고 총 4년을 사시고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요즘에 뭐 전세 사기다, 보증금 미반환이다, 임차권 등기다 이런 거 시끄럽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새로운 분 전세 계약을 하는 날에 새로운 임차인 부부와 제가 당연히 만나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 사시는 분, 기존에 사시는 임차인 부부까지 다 같이 만난 거죠. 새로 들어오실 분이 이사와 또 기존에 있는 분과 이사가 또 일정 조율돼야 되고, 또 이분께 제가 전세자금 받으면 이 돈 받은 잔금을 이분 내드려야 되죠. 전세금을. 요런 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믿고 진행하기 위해서 다들 계약서 쓸 때 한번 오셔라 해서 부동산 소장님 집합한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런 계약을 통해서 오늘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새로운 여기 들어오실 신혼부부 말고 기존에 여기 4년을 사셨던 신혼부부, 이거 저는 4년 만에 본 거죠. 2년 전에는 그냥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신다 해서 그 부동산 통해서 그냥 서류로 쓰고 제가 부탁드렸죠. 위임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실제 얼굴 본 건 4년 만입니다. 그래서 이 신혼부부 4년 만에 만난 상황인데, 이분들이 4년 전에 첫 계약을 했을 때 저에게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두 분이 30대 초반에 갓 결혼했다 말씀드렸죠. 신혼부부고 신혼집 구한다 해서 가격도 그 소장님 통해가지고 여기 시세보다 조금 낮춰줘라, 신혼부부다. 소장님 계속적으로 뭐 애원하다시피 해서 그래 좋은 게 좋다고 새롭게 결혼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고 전세금 좀 낮춰주지 뭐. 가격도 실제 전세 시세보다 많이 깎아줬습니다. 신혼부부라. 그래서 4년 전에 전세 계약서 쓰는 그날에 만나가지고 계약서 쓰고 또 얼마 전에 결혼했다 그래서 축하도 해드리고 결혼생활 잘하시고 여기서 나중에 사시는 동안에 좋은 일만 있다가 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또 얘기하죠. 주인이지만 그 뭐 집 안 내부에 좀 파손 없도록 잘 좀 조심해서 잘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저에게 그 당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신혼집을 이 아파트 전세로 살고 최소 2년, 그럼 길게 보면 4년, 그 뒤에는 반드시 본인들은 내 집 마련해서 나갈 거다. 그러시냐? 저는 그 방향이 맞다라고 얘기했죠. 잘 생각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내 집 마련, 이 부부의 둘 다 공통이 못 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전세 준 이 지역보다 조금 더 같은 지역인 조금 더 상위 입지 있죠. 그쪽에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공부를 하거나 청약 공부를 해서 더 좋은 아파트로 직접적으로 매수를 해서 나갈 거다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한 기억이 있고, 응원 드립니다. 제가 진심으로 응원도 드렸고, 전세로 오랫동안 거주하시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들 이야기도 아닌 것 같다. 본인들 자산 형성에도 더 부정적인 것 같고, 이사 다닌다, 전세 때문에 왔다 갔다 이사 다니고 스트레스고 또 내 집이 아니다 보니까 괜히 또 못질 않았는데 신경 쓰이고 등등. 그래서 이번에는 4년이 되니까 얼마나 딱 좋습니까? 가격도 지금 많이 그 지역에 조정됐고, 저는 씁쓸하지만 특히 최근에 나왔던 정책 특례 대출 있잖아요.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4년 전에 결혼을 이분이 했다 그랬고 작년에 또 다행히도 신생아를 이분들이 낳았습니다. 새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역시 최상의 조건이고 지금 정말 이분들이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반전이 있었던 거죠. 이분들과 만나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했을 때 이분들 기존에 있던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이 아니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부동산 소장님 통해서 들은 얘기는 이분들은 더 큰 집으로,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으니까 더 큰 30평대나 20평대 후반으로 갈 건데 더 좋은 매수, 실제 내 집 마련이 아니고 더 좋은 전세 집으로 알아봐 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안 사고 전세로? 이런저런 그날 자리에서 이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있었고 본인들이 LH 전세로 거주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LH 전세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이자가 일반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오시는 분들이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본인들은 2%대여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저리에 이자 부담도 없고 전세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인구 소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구 소멸. 이분들 입에서 집값이 하락할 건데 집을 매수하는 거 아닌 것 같다. 본인들은 계속적으로 전세하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LH 조건이 되면 그쪽으로 이사갈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약서 다 쓰고 이분들하고 헤어지기 전에
제가 보려고 해서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니고, 나갈 때 이제 차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차가 그 앞에 흰색 벤츠가 딱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그 와이프분이 명품이 딱 입고 오셨는데, 제가 그것도 눈여겨봤었는데, 와, 차가 벤츠? 그 옆에, 저 옆에 구석탱이 있는 내 차는 그랜저 XG 2000년대 그랜저 XG? 와, 너무 비교되는데? 속으로 생각했는 거죠. 원래 잘 사는, 금수저일 수도 있겠다, 이 두 부부가. 근데 소장님이 나중에 가면서 다 가시고 나서 저희가 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일이 있어서 남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 신혼부부 있죠.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달라고 했던 기존에 있는 임차인분들, 최근에 통장에 500만 원의 여유돈이 없어서 같은 아파트의 더 큰 평형대로 전세 계약을 알아봐주고 있었는데, 주인이 더 조정 안 해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전세금이 이 정도 세팅돼 있는데, 이분들이 대출을 받고 추가적으로 돈이 500만 원이 더 여유자금 플러스 더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500만 원만 좀 깎아주세요. 부동산을 통해서 딜을 걸었는데, 이 주인이 500만 원 안 깎아준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전세 계약을 그냥 이분들 말고 다른 손님을 붙여서 계약을 했다라고 기존에 있는 요 소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싼 매물을 찾아봐 달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도대체 이게 뭔가? 그 지역에 최근에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많이 조정됐다 그랬죠. 이번 기회에 준신축이나 또는 아파트 급매나 이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는데, 이런 고정금리 대출 받아서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학교 근처로 가고 실거주해서 나중에 애가 크면 학교로 가야 되겠죠. 초등학교 보내면 너무너무 좋은 조건인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너무 싸다고 저는 생각하고, 내년부터 여기가 신축 입주가 없어지는 지역입니다. 그 입주가 부족하면 2년 뒤에 전세 가격은 저는 지금보다 올라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 가서 당연히 이분들은 새로운 전세 집에 가면 또 저랑 비슷하게 했듯이 뭐 계약갱신 효과를 쓸 수 있으니까 5%만 그때 2년 뒤에 올려받을 수 있겠지만, 그 뒤에 2년 뒤, 그러니까 총 4년 뒤에는 또 다른 데로 이동할 것인가? 그렇다 해서 월급 받아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놓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여유자금이 그러니까 500만 원도 없다는 거 보니까 그냥 부모님과 잠시 융통할 수 있었으면 빌렸을 건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값 하락을 해서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가겠어. 오케이. 선택을 존중한다. 이해한다. 근데 그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LH 대출 절이, 그러니까 싼 2%대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가는 거 오케이. 너무 좋아. 근데 주거비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 만큼 여유 자금을 모아놨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맨날 하락론자, 폭락론자 영상을 보면 다 팔고, 있는 집도 팔고, 현금 보유해라. 현금 보유만이 답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월세 살면서 주거비를 아끼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담보대출 받아서 들어오면 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하고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가면서 힘들어하는데, 그만큼 주거비가 적게 들어간 만큼 여유자금 모아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집값의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떠안기 싫기 때문에 전월세를 선택하는 것도 있겠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현금을 충분히 모아서 실물자산에 다른 쪽에 투자를 한다거나, 뭐 금이나 뭐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저런 것도 아니고, 전월세 살면서 모아둔 현금도 없다? 혹시라도 나중에 매매 가격,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 그에 대한 박탈감 어쩌려고 하는 거지? 매매가 상승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그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네? 와, 이것이 오면 내가 모아둔 돈이 있어야지만 해당 그 살고 있는 입지에서 밀려나지 않을 건데, 그쪽으로 뭐 외곽으로 밀려난다거나 아니면 같은 입지에 있지만 평수를 줄여서 가야 된다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그 돈이 혹시 저 벤츠 사는데, 차 사는데 들어가 버렸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4년 전에 그 활기차고 내 집 마련할 거라고 했던 그 신혼부부의 얼굴과 4년 뒤에 오늘 봤던 이 얼굴이, 생각이나 마인드, 포지션이 너무 달라져서 의아함도 있으면서 약간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물론 뭐 제가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죠. 알아서 잘하겠지만 인생 앞으로 어찌 될지도 모르고, 젊고 이런 나이가 어리고, 또 애가 아직 학교 다니면서 이런 여러 가지 학업비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적은 이때, 또 아직 내가 젊기 때문에 직장 통해서 월급을 많이, 연봉을 많이 받을 때, 그때 건강할 때, 또 그때 최대한 자산을 많이 이렇게 모으고 잘 불리는 이쪽 재테크 쪽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최근에 있었던 4년 전에 신혼부부, LH 전세를 들었던 신혼부부의 180도 완전 변화된 포지셔닝 변화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계약을 하면서 느꼈던 실제 경험 사례를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가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